혹시 요즘 따라 머리숱이 확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볼 때, 혹은 샤워할 때 배수구에 엉켜 있는 머리카락을 볼 때, 아, 나도 탈모가 시작된 건가? 이런 불안한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간단한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머리숱이 확연히 늘고 탈모 약까지 끊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70세 피부과 전문의 김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수십 년간 검증된 두피관리 비법 중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하나, 바로 머리 감기 전 이것 바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김영순 어르신은 10년 넘게 탈모 샴푸, 영양제, 심지어 병원 처방까지 받았지만 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습관을 알려드린 후 딱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머리숱이 다시 살아났어요. 남편도 놀라고 친구들도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 진짜 효과 있는 건 바로 기초에 있다는 거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원리, 탈모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원인, 그리고 머리 감기 전 이것 하나로 어떻게 모근을 살리고 숱을 늘릴 수 있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숱 건강을 위한 첫걸음,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탈모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머리 감기 전 바르면 머리숱이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도대체 머리 감기 전에 뭘 바른다는 건가요? 그게 진짜로 머리숱을 늘릴 수 있나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천연 두피 오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기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두피 속 모근을 깨워주는 핵심적인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 스케일링 오일 또는 영양성 두피 오일을 말합니다. 머리 감기 전에 이 오일을 두피에 5분만 발라주면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모공 청소입니다. 우리 두피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피지와 땀, 그리고 공기 중에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노폐물이 두피 모공에 쌓이면 모발이 자라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끊깁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가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오일을 사용하면 이 노폐물들이 부드럽게 녹아 샴푸 전에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때를 불려서 닦아내듯이요. 둘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두피에 오일을 바르고 손끝으로 마사지해주면 모세혈관이 자극돼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모낭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두피 보호막 형성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두피가 얇아지고 피지선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아도 염증이나 가려움증, 각질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연 오일은 두피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두피를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 72세 남성 박태성 씨는 5년 전부터 정수리 탈모가 진행 중이셨습니다. 모든 탈모약의 부작용이 오셔서 고생하시던 중 이 두피 오일 루틴을 시작하셨죠.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정수리에 솜털이 난 게 보이더라고요. 3개월 만에 박 씨는 탈모 진행을 멈췄고 6개월 차에는 머리숱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 복잡한 제품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습관입니다. 머리 감기 전에 오일을 바르고 5분 이상 기다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머리 감기 전에 바르면 좋은 오일이 도대체 뭔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마트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오일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건 참기름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 요리에 쓰는 바로 그 참기름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참기름에는 두피에 좋은 비타민이, 항산화 성분,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두피를 부드럽게 해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반드시 볶지 않은 생참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리용으로 쓰는 고소한 참기름은 향이 강하고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올리브유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두피가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올리브유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로에 겔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튜브형으로 된 100% 알로에 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알로에는 두피열을 내려주고 가려움과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두피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제품을 살 필요도, 비싼 수입품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이 최고의 탈모 예방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진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임복순 어르신은 탈모 때문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아드님 결혼식 사진에도 모자를 쓰고 계셔서 가족들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제가 이분께 생참기름을 소량만 두피에 발라보세요 라고 권해드렸고 주 2회 정도 머리 감기 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수리 쪽부터 머리카락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6개월째에는 모자 없이 외출할 정도가 되셨죠. 이렇게 쉬운 방법인 줄 몰랐어요. 그분 말씀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머리숱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일들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 감기 10에서 15분 전 딱 이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미역 불리듯 머리를 감기 전 두피도 불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보다 저녁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지, 먼지, 땀 등 노폐물이 두피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야말로 두피 건강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간혹 오일을 바르고 하루 종일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둘수록 효과가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오일을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두피가 답답해지고 모공이 막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 기능이 떨어져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마세요. 1회 사용 시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적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으로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바를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에 머리 감기 전 오일을 손에 덜어냅니다. 참기름, 올리브유 혹은 알로에겔을 소량만 준비하세요. 손끝을 이용해 두피에 톡톡 찍듯 바릅니다. 특히 정수리, 앞머리 라인, 귀 뒤쪽, 뒷목 라인은 탈모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 위주로 바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극은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은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10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오일이 두피에 흡수되면서 모공 속 노폐물도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미온수로 머리를 감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로 샴푸를 가볍게 거품 내어 두피를 문지르듯 씻어주세요. 드라이할 땐 반드시 찬바람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열을 높이고 모근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에 2에서 3번만 꾸준히 해도 3에서 4주 후면 두피 가려움이 줄고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6에서 8주가 지나면 정수리나 앞머리 라인에 짧은 머리카락들이 솟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오늘 심은 씨앗이 한 달 뒤에 싹을 틔우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루 식습관 팁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은 밖에서만이 아니라 몸속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 외부만큼이나 중요한 내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피에 좋은 오일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과는 반쪽일 뿐입니다. 결국 모발도 내 몸이 키우는 생명이니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하루 물 섭취량입니다. 선생님, 물만 잘 마셔도 머리카락이 좋아지나요? 정확히 말하면 두피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피부와 모근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부터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루 5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씩 드시면 두피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그 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섭취해 주셔야 해요. 가장 좋은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삶은 계란 1개, 두유 1컵. 점심은 생선구이 고등어나 꽁치, 나물 반찬. 저녁은 콩밥, 두부 반찬,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런 식으로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단백질 중심 식사를 하시면 모발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꾸준히 공급됩니다. 특히 두유나 청국장, 멸치, 견과류는 어르신들이 소화하기도 좋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과도한 커피와 단 음식 줄이기입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몸속 염증을 높이고 두피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오일을 바르고 관리해도 안에서 막고 있으면 효과가 반감되겠죠? 실제로 70세 여성 이순자 어르신은 탈모가 심해서 늘 가발을 쓰고 다니셨습니다. 매일 믹스커피를 4잔 이상씩 드시던 습관을 끊고 물과 두유로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가려움이 줄고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선생님,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탈모는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머리 빠짐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매일 밤 10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수면 시간을 6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TV는 끄고 휴대폰은 멀리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는 밤에 자라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통해 머리숱이 되살아난 성공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이 방법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머리숱 회복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함께 내디뎌 볼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조금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고 머리숱이 살아난 진짜 어르신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말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정수리 쪽 탈모가 심해져 외출할 때마다 모자나 스카프를 꼭 쓰셨다고 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머리숱이 적어져서 사람 많은데 가기가 점점 싫어졌어요. 이게 김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오일 루틴을 처음엔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을 구입하시고 일주일에 2번씩 저녁에 머리 감기 전 10분만 투자하셨습니다. 동시에 두유 한 컵과 계란 한 개를 아침마다 챙겨 드셨고 밤 11시 전에 꼭 주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3주 후 머리 빠짐이 줄었고 6주째 되던 날 정수리에 솜털 같은 잔머리가 올라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변 가족들이 먼저 말했죠. 엄마, 머리숱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뒤론 외출 때 모자 쓰는 횟수가 줄었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자신 있게 얼굴을 드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바뀔 수 있단 걸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81세의 조남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탈모가 아니라 두피염증과 가려움 때문에 고생을 하셨죠. 긁다 보니 머리카락까지 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두피가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알로에 겔을 추천해 드렸어요.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튜브형 알로에 제품이었죠.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에 바르고 마사지한 후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2달 후 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려움이 없어지니 잠이 잘 와요. 머리도 덜 빠지고 뭔가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며 아침 산책까지 다시 시작하셨죠. 이처럼 변화는 화려한 병원 치료나 고가 제품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성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 고민이신가요? 그러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머리 감기 전 단 10분의 루틴, 여러분의 머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엔 머리 감기 전 오일 바르기 루틴을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일 바르는 날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처럼 고정된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으로 만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일정표나 달력에 스티커 하나만 붙여 놓아도 잊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둘째, 오일은 욕실이 아닌 거실이나 침실에서 바르세요. 욕실은 춥고 서서 하기 불편하죠. 거실에서 TV 보며 앉아 손거울로 두피에 바르면 훨씬 편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위에 수건 하나만 올려놓으면 옷에 묻을 걱정도 없습니다. 셋째, 오일 전용 작은 통이나 스포이드병에 덜어두세요. 기름병에서 바로 쓰는 건 불편하고 흘리기 쉽습니다. 소독한 빈 스포이드병이나 미니 공병에 한 주 분량만 덜어두면 양 조절도 쉽고 위생에도 좋습니다. 넷째, 오일 바른 후엔 10분간 편안히 앉아 계세요. 그 시간 동안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나를 위한 힐링 타임이 되면
루틴은 훨씬 즐거워집니다. 다섯째, 효과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 머리를 감고 몇 가닥 빠졌는지, 가려움은 어떤지, 거울에 잔머리가 보이는지 작게라도 적어보면 작은 변화에도 기쁨을 느끼고 꾸준히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루틴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두피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탈모 관리 실수 3가지를 꼭 짚어 드릴게요. 실수 첫 번째는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과한 오일은 두피 모공을 막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적은 양 꼭 기억하세요. 실수 두 번째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해도 염증이나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손끝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이게 정답입니다. 실수 세 번째는 샴푸 후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의 수분을 앗아가고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찬바람 혹은 자연바람으로 머리를 천천히 말려주세요. 사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개월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바르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머리숱이 줄어드는 걸 막고 탈모 걱정을 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싼 시술도 어려운 약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머리 감기 전 오일 바르기 루틴. 생참기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알로에 겔처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을 주 2에서 3회 머리 감기 10에서 15분 전에 소량 바르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미온수로 샴푸하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이 되살아납니다. 둘째, 내 몸속에서 모발을 키워주는 식습관. 물 하루 5에서 6잔, 두유, 계란, 생선, 해조류 중심의 단백질 식단, 커피와 단 음식은 줄이고 저녁 11시 이전에 숙면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모발에 필요한 영양과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한 습관을 만드는 생활 팁. 오일 바르는 요일과 시간 정하기. 거실에서 TV 보며 바르기. 효과를 짧게 메모하며 기록하기.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피하기.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거나 손톱으로 긁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 이런 습관만 고쳐도 두피 자극과 탈모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 문제만 생각하시는데요. 간혹 호르몬이나 갑상선 이상, 철분 부족 등 건강 이상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보셔야 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발 성장 속도를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빈혈 및 철분 수치 검사.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겐 철분 부족으로 인한 산소 공급 저하가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 진단. 정확한 원인을 알면 불필요한 제품 낭비 없이 바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제목처럼 머리 감기 전 이것 하나만으로 머리숱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되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나이보다 습관에 더 민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를 위한 작은 실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모발을 더 윤기 있고 튼튼하게 만드는 두피 전용 팩 만들기와 자연 염색 없이 흰머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숱,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